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제 52회 토픽2 기출문제 풀이, 오늘 읽기 5번째 시간입니다. 19번부터 22번까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문 하나에 문제가 2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도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9번에서 20번 문제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서 지문 하나에 문제가 2개 나옵니다. 자, 19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해서 지금 그러면 게다가 반면에 이처럼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0번 문제는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요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은데요. 19번 문제는 처음이죠. 자,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말, 이 문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찾을 때는 앞, 뒤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 뒤 문장의 관계 찾아야 하지요. 자, 그럼 지문 보면서 19번 문제 그리고 20번 문제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해요? 그렇죠.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찾아야 합니다.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찾을 때는 주어 또는 목적어, 중요한 단어 찾아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할 때 설정하는 비밀번호는, 자, 비밀번호는 초기에는 숫자 4개면 충분했다. 자,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할 때 설정하는 비밀번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주어예요. 그죠? 자, 비밀번호. 여러분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할 때 어떤 사이트나 뭐 회원 가입을 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 초기에는 숫자 4개면 충분했다. 맞아요. 처음에는 숫자 4개를 비밀번호로 설정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안 강화를 위해 특수문자까지 넣어 만들어야 한다. 자, 지금 여기에 하지만은 뭐예요? 네. 초기에는 숫자 4개면 충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서 하지만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오는 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 때 사용하는 이어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숫자 4개만 됐어요.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는 특수문자까지 넣어야 한다. 자, 여기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잘 읽어야 하지요. 특수문자까지 넣어야 한다. 그 다음 비밀번호 변경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밀번호 변경도 라는 것은요, 처음하고 초기하고 달라진 것이 특수문자 넣어야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 하나 더, 이렇게 해서 2가지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거죠. 비밀번호 변경도 하는 이 말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빈칸에는 이거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는 하나 더 있어요. 더하기 할 때 필요한 이어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다 좋겠네요. 그러면 게다가 반면에 이처럼, 그렇죠? 게다가. 이게 게다가가 아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말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택지에서 골라야 하니까요. 게다가 좋네요. 그죠? 처음에 숫자 4개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특수문자도 필요해요. 또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꾸어야 해요. 이렇게 2가지 달라졌어요.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는 번거로운 것은 물론이고, 번거로운 거 절차가 많아요. 프로세스 많아요. 귀찮아요. 네, 어렵고 귀찮아요. 그런 거 번거로운 거예요. 번거로운 것은 물론이고
자주 바뀌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맞죠? 전에 비밀번호 뭐였지? 또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비밀번호 뭐더라? 비밀번호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맞아요? 자, 개인정보 보호를 가입자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기업도 보안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우리만, 이용하는 사람들만 비밀번호 특수 문자도 넣어야 돼요. 또 자주 바꿔야 돼요. 그러지 말고 보안을 강화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19번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여기 2번 게다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20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요거는요. 가입자는 비밀번호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가입자, 변경, 스트레스 요런 명사를 찾은 다음에 이 말이 있는 거 찾아야 돼요. 자, 스트레스 맞죠? 스트레스, 가입자, 그리고 바뀌는, 이게 변경하는 거잖아요. 가입자, 변경, 스트레스. 자, 가입자는 비밀번호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입자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자, 요렇게 요거 정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선택지 다 봐야 하니까 끝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자주 바뀐다. 여기에 변경이라는 단어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뀌다, 변경하다라는 것을 비슷한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초기 비밀번호. 자, 숫자 초기 비밀번호 보세요. 초기 비밀번호 숫자 4개면 충분했다. 숫자 4개로 만들 수 없었다. 아니죠. 숫자 4개면 충분했다 하니까 땡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기업의 비밀번호 설정을 까다롭게 요구한다. 가입자가 비밀번호 더 어렵게 설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기업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서 비밀번호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비밀번호 만들어야 돼요. 특수문자 넣어야 돼요. 숫자 넣어야 돼요. 또 대문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입자가 비밀번호 설정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땡. 비밀번호 설정 시에 숫자와 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아니고요. 특수문자까지 넣어야 한다 했으니까 4번도 땡. 정답은 가입자는 비밀번호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1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앞뒤를 정확하게 읽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읽은 거를 가지고 20번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금방 한 것처럼 한번 읽었을 때 19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부분 단어를 중심으로 어디에 있어요? 빨리 찾은 다음에 그 주변을 확인하는 거. 그렇게 해서 2번 읽지 않고 한 번만 읽어도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무엇보다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빨리 풀었는데 다 틀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풀기 위해서는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이거 정답 아니에요 라고 확인하는 거,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비밀번호에 대한 이야기 19번, 20번 문제 잘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21번, 22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보니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22번은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나와 있는데 21번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하는 거는 대부분 관용 표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관용 표현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그 단어 여러 개가 모여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말을 말하죠. 어떤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피도 눈물도 없다. 피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말은 그 말뜻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
그 말이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새로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하면 냉정하다 이런 뜻으로 쓰죠. 발이 넓다 하면 뭐예요? 진짜 발이 넓다는 말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의미를 가지지요. 그래서 21번에는 그런 말들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관용어는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부러 관용어만 모아가지고 또 단어처럼 막 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 말 참 재밌다 하는 것들은 기억하고 나중에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써보고 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은 그런 문제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22번은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중심 생각은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슨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어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라는 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22번은 이 글을 다 읽어야 풀 수 있어요. 다 읽은 후에 22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요 빈칸을 중심으로 해서 읽으면서 어떤 말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 뭐죠?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어와 목적어를 봐야죠. 주어 또는 목적어, 이가, 은는 또는 을을 돼 있는 말 앞에 있는 그 목적어를 잘 봐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주어는 어떤 사람들은 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보다는 목적어를 더 잘 봐야 하겠네요. 자, 청소년들을, 이게 목적어예요. 청소년들을, 중요한 단어죠. 청소년들을, 자,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청소년을? 네, 연예인들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청소년들. 연예인들을 막 좋아하는, 무조건 오빠, 언니, 누나 너무 좋아요 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안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생활에는 소홀하면서, 소홀하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럴 때 소홀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는 소홀하면서 띠드리링 무조건 연예인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조건 연예인만 쫓아다닌다 라고 했는데요. 무조건이 뭐예요? 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토픽 3급 필요해요. 그리고 뭐 비자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다 조건이잖아요. 그럼 무조건은 다 필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럴 땐 어때요? 저럴 땐 어때요? 필요 없어요. 다 괜찮아요. 이런 게 무조건입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에는 소홀하면서 무조건 연예인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한다. 이 문장에 더 필요한 말이 없어요. 굳이 여기에 어떤 말을 넣지 않아도 문장이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요 무조건 연예인만 쫓아다닌다 하는 말을 더 강조해주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선택지 한번 볼까요? 앞, 뒤를 잰다. 앞, 뒤라는 건 여러분 알아요. 앞이고 뒤예요. 재다는 뭐죠? 네,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거는 앞뒤를 잰다는 거니까 조건이 있는 거겠어요? 없는 거겠어요? 있는 거죠. 그죠? 앞뒤를 잰다는 거는 여기는 어디가 더 좋아요? 앞이 좋아요? 뒤가 좋아요?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발을 빼지 않는다 라는 것은 어떤 일에 발을 빼다 라고 하면 뭐예요? 손을 떼다, 발을 빼다 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 일에 내가 관계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있다가 나 이제 그만할래요 하고 그 일을 이제 그만할 거예요 하는 거를 발을 빼다 라고 합니다. 그럼 발을 빼지 않다? 뭐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 다음 발걸음을 맞추다 라는 표현은 발걸음이 뭐예요? 걷는 거죠. 걷는 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발걸음을 맞춘다는 거는 속도를 비슷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빨리 가지 않아요. 나 혼자 천천히 가지 않아요. 같이 가요 하는 이야기. 여기에 그 말이 어울리나요? 이것도 아니네요. 앞, 뒤를 가리지 않는다. 앞인지 뒤인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무조건이죠. 앞, 뒤 필요 없어요. 가릴 필요도 없어요.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거 좋아, 이거 싫어. 가리지 않아요. 앞, 뒤 필요 없어. 다 상관없어.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앞, 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연예인만 쫓아다닌다고,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번이 정답이네요. 앞, 뒤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건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심 생각을 고르기 위해서 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을 막 좋아하는 청소년을 싫어해요. 연예인만 좋아해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하지만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요 앞에는 뭐예요? 나쁘게 보는 사람들 있어요. 요 뒤에는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야기하네요. 그죠? 하지만을 중심으로 해서 나쁘게 보는 사람 있어요? 아,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반대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보통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뒤에 오는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 더 내가 하고 싶은 말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제 잘 읽어야 돼요. 그쵸?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고 또 공부나 입시로 인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요. 무엇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이. 그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나쁜 청소년이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도 좋은 학생들 많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왜? 왜 그렇게 연예인만 좋아해요? 비슷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부담감, 공부나 입시로 인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한번 이해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심 생각 한번 볼까요? 청소년 시기에 인간관계를 넓히는 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 나쁘게 보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별로 관계가 없네요. 연예인을 좋아해도 성적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그 성적과 관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학생들 나쁘게 보지 마세요 하는 얘기예요. 2번 땡. 청소년들에게 입시의 부담감을 지나치게 주지 않아야 한다. 입시에 대한 부담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땡. 중심 생각은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좋게 말하는지 나쁘게 말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년 중에서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이에요.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때요? 좋게 생각하네요. 네, 이해하려고 해보자 하는 겁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도 정확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의 중심 생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 21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말하자면 이 관용 표현,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걸 다 기억하고 따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이라고 하면은 조건이 없는 거니까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요게 조금 비슷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나온
관용어들은 다음에 기억했다가 써보는 것, 그렇게 하면서 토픽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으로 2문제씩 풀어야 하는 문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가요? 아니면 더 쉬운가요? 새로운 문제 유형도 많이 나오고 해서 조금 어렵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습을 하면 쉬워집니다. 이건 진짜 100%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토픽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싶다면 더 많이 연습하세요. 연습하는 건 뭐예요? 한국어 많이 듣고 한국어 많이 말하고 그리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읽기 많이 읽으세요. 그게 토픽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